자, 트럼프가 전쟁 장기화를 선포하면서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드글드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가는요, 완전히 폭등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잡힐 듯 말 듯 다시 한번 잡히지 않는 이런 장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방으로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넋 놓고 차트만 보고 있어야 될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변동장이 도래할 것입니다. 자, 변동장은 즉 뭐다?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많아지는 구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내가 풀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변동장 수익 내는 법, 여러분 지금 구간에서 절대 잃으시면 안 되겠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은 2월 9일과 2월 15일 고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단기 하락 채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재 지금 일봉이 계속해서 이 하락 채널의 상단위로 올라와 있고, 실제로 일봉을 한번 확인을 해봐도 상단의 상단선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일봉 자체가 이 상단의 지지를 무너뜨리지 않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 차트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반등 구간이 나와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런 이슈적인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 심지어 이란 전쟁을 장기전을 예고하면서 지금 원유가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원유가 급등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럴 땐 금리 인하의 리스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의미 없는 하락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냐? 전혀 아니죠. 우리는 지금부터 변동장이 도래할 겁니다. 왜냐면 차트와 경제적인 이런 거시적인 불확실성한 이슈들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변동장이 오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고가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전 고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말 짧게 이런 식의 안전한 목표가들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43.24%의 자리를 낼 수 있는 이런 목표가에 대해서 여러분 영상으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바로 어제자 영상이죠. 비트코인 호재 끝, 이 자리 모르면 결국 또 죽는다. 자, 제가 해당 영상에서도 우리가 높게 볼 수 있는 자리는 69K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어제자 자리들을 보면 우리가 아래쪽에 FEG를 놓고 있고, 우리가 이 상단에서 개미들을 또 꼬우면서 이 아래쪽 개미를 터트리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왜냐면 FEG와 도달해서 이 TPO 자리, TPO가 뭐죠? POC 자리를 연결해주는 이런 지표입니다. 자, 이것은 프리미엄 지표인데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이 트레이딩뷰에서 이 100만 원이란 돈 1년 동안 내지 않고서도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건 사람들, 이 투자자들의 심리적 매물대를 보여주는 구간이라 지지저항이 굉장히 세고요.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색에 가까워질수록 지지저항이 더 세기 때문에 어제자 이 자리는 엄청나게 지지저항이 센 자리였다. 그리고 이 자리는 여기서부터 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제가 뭐 해째그래째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강력한 지지가 생기기 때문에 FEG와 그 다음 POC 자리를 동반하는 이런 지지 구간을 밟고 가고,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었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69K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익절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43.24%의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요. 자, 이 구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 스터디룸에서도 제 매매일지 남겨드렸습니다. 제 매매일지는 제가 들어가는 모든 관점, 그 다음 차트 분석 자료, 그 다음 뭐 시황 뉴스 여러 가지를 모으는 자료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모두 보실 수 있게 열어뒀으니 여러분들이 지금 아래쪽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 저희 안타깝게도 저희 구독자분들밖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무조건 눌러주셔야 되고요. 아래쪽 보시면 신청 버튼 누르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만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응원이 있다면 제가 열심히 또 만들어 드릴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목소리가 조금 아프다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 강의도 있고 저희 구독자님들과 가끔 이 통화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소리가 많이 갔는데, 그래서 요새 제가 평일이 아니고 주말장이나 이럴 때는 거의 영상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 받으실 분들은 계속해서 스터디룸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빠르게 답장이나 이런 Q&A 해결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 지금 68.239 이 자리는 POC 라인이지만 어떻게 되고 있다? 모두 다 뚫어내고 지지저항이 이미 물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자리를 뚫고 내려온다면 어디?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이 일목구름의 저항을 뚫어서 67.0K, 자, 67.09K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이 자리보다는 우리가 보이는 일목구름, 그리고 4시간봉에서 볼 수 있는 일목구름 자리가 조금 더 강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지만 일목구름에서 볼 수 있는 자리도 66.2K이기 때문에 이 하단에 있는 FEG와 함께 맞물렸을 때 이 자리가 우리에게 강력한 좀 지지 반등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리고 상단으로 내려왔을 때 이 지지대가 무너지지 않는가를 먼저 보는 것이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자리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69K 정도까지 안전 목표가를 두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래쪽으로 또 얼마나 개미들을 많이 터는지가 문제겠죠. 왜냐면 어제도 계속해서 이런 구간에서 비비적거리는 모습 보여줬지만 저녁에 어떻게 됐어요? 이런 자리들 모두 털어내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횡보장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또 한번 터질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래쪽으로 터졌을 때 우리가 이 해당 선, 하단선의 상단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또 패닉이라고 생각할 때 이 아래에 있는 TPO 자리들을 건드리러 올 겁니다. 그러니 이런 자리들 도달했을 때 또 한번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 스터디룸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풀매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단 대응 탄점은 뭐고 하방은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가? 자, 지금부터 간단하고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요, 주봉을 확인했을 때 상단의 고점을 지켜주는 곳과 그 다음 저점을 지켜주는 추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상단 같은 경우는요, 모든 고점을 지켜주는 17년의 12월 11일, 21년의 4월 12일을 잃은 추세선이 있고요. 하단 같은 경우는 22년의 6월 13일과 8월 5일을 읽은 24년의 8월 5일이죠. 자, 이 저점에 채널 하단선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군데 뚫힌 구간이 어디냐? 바로 코로나랑 그 다음 우리가 봤던 이번 패닉셀이다. 자,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 하단선과 상단선이 채널을 만들어준다. 어떤 채널?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이 채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의 하단선 안으로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전히 어떻게 돼 있다? 아래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상단으로 넘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상방을 안전하게 볼 곳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간에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내가 추격에 실패하거나 이런 횡보장이 터져서 위로 간다고 하더라도 71K를 넘어서 이런 구간을 뚫고 가서 74K나 이런 자리들에서 한번 눌릴 겁니다. 어디까지? 주봉의 하단까지. 자, 이런 자리에서 눌린다면 그때 뭐 해야겠어요?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한번 쫙 올라가는 장이 나올 거고요. 이 자리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 지지 구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높은 비중의 레버리지 혹은 현물 많이 들어가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만 반대로 우리가 하방이 다시 터지기 시작하고 개미들을 사냥하는 구간이 뜨기 시작한다면 아래쪽 상승 다이버전스가 뜨고 CPI로 반등을 했던 이 구간, 자, 이 구간에는요 여전히 이런 곳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매물대는 우리가 하나의 음봉을 뚫으면서 개미들을 청산시키고 다시 가격대 안으로 들어오면서 여기 있는 개미들을 또 한 번 청산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매물대가 주는 지지저항 구간이 굉장히 빡세다, 자, 강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지금 이 구간이 지나고 나서도 몇 번, 3번이나 지지를 받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이 구간이 내려가면서 지지를 받쳐주지 못하고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자, 62K를 다시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62K는요, 우리가 이번에 전쟁이 아닌 이전 기술적 차트로 한번 찍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전쟁 이슈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차트 분석, 기술적 차트의 하락으로 되돌림이 내려가 버린다면, 자, 아래쪽에 있는 57에서 59K의 유동성을 먹으면서 큰 반등이 나올 겁니다. 자, 다만 이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조건부는 뭐다? 하나의 패닉셀이 뜨면서 큰 음봉을 그려야만 매물대 없이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갈 때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제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여전히 하방 리스크를 보는 차트적인 이유가 있을까? 자, 우선 일목구름을 볼 수 있는데요. 일목구름은 초록색 선과 핑크색 선이 있습니다. 초록색 선이 위에 있으면 양분과 색깔이 똑같다 하여 양운, 상승장을 뜻하고요. 4시간봉 같은 경우도 양운이 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의 깊이가 있는 이런 차트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봉이 어떤가요? 양운이 밑에 있죠. 자, 빨간색은 음봉과 색깔이 똑같다 하여 음운이라고 합니다. 지금 음운이 엄청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 두께가 엄청나기 때문에 자, 일목구름은 이렇게 두께가 두꺼우면 어떻다? 지지저항이 세지기 때문에 뚫기가 힘들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현재 이런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일목구름까지 붙여주는 장을 기대해 봐야 된다. 근데 단번에 뚫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 얼른 도달을 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음운이 아직까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손쉬운 상승장이 당장에 크게 한번 나타나기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일어나는 장에 우리가 수익을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나스닥은 우리 계속 이런 채널을 형성하면서 오고 있다 말씀드렸고 이렇게 고점을 닿는 채널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하방이 조금 더 우수하고 주봉에서 봤을 때 이 주봉의 일목구름이 어떻다? 이격이 제가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렸죠. 채널과 이격이 벌어지면 어떻게 붙이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러 올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 비트코인도 추가 하락이 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60K를 만들었던 이 나스닥 하방 무빙에 주의를 해야 되고 1시간 봉을 봤을 때도 지금 새롭게 오더블럭이 생겼습니다. 자, 1시간 봉을 봤을 때도 위에 있던 오더블럭은 여러분 다 깨지고 없어졌습니다. 자, 지금 아래쪽에 있는 오더블럭이 한번 버텨줘야 되지만 이런 오더블럭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하방 리스크를 체크하면서 요곳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비트코인도 작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러한 계산을 좀 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은 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자, 우선 제가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트 분석적으로는 여러분 단기적으로 상승분을 가져갈 만한 이러한 기준은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자 좀 강하게 뚫어줘야 되는 구간을 못 뚫어줬기 때문에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추격 안 하셔도 다시 되돌아오는 구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눌렸을 때 더 강한 지지를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추격 자리에서는 바로 내려오는 이러한 되돌린 구간이 빡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추격 자리만 너무 보지 마시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런 추격 자리를 오지 않고 단기적인 것만 본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하이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69K까지는 일단 보시고 내가 그 이상을 봐야 한다, 꼭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제가 보여드리는 이 FEG, 매도 FEG가 뜨는 구간, 자, 여기가 또 69.6입니다. 자, 요런 구간까지 보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라고 해도 74에서 76을 보고 있는데요. 자, 76도 꼬리빼기 정도의 76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따라서 풀매수 잡지 마시고 분명히 이런 구간에서 눌림이 한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 보면서 잘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